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오늘은 증여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설립하는 고급의 트러스트 중 하나인 GRET, 이건 Grantor Retained Annuity Trust라고 하는데요. 약자로 GRE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GRET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종종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금에는 크게 봐서 세 가지 종류의 세금이 있습니다. 내가 버는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득세, 내 자산을 이전하는 데 발생하는 증여상속세, 그리고 또 내가 자산을 보유하는 데 대해 발생하는 보유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유세는요, property tax인데 어차피 내가 가진 자산의 일정 퍼센티지로 부과되는 성격이죠. 말하자면 내가 100만 불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내 자산이 위치한 카운티, 시에 따라서 1%, 2%의 세금이 붙는 거죠. 따라서 텍스 플래닝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상대적으로 많이 제한적이고요. 보통 우리가 절세 플래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소득세와 증여상속세에 대한 플래닝을 말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리는 GRET은 증여상속세를 줄일 목적으로 우리가 설립하는 트러스트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GRET을 활용함으로써 홍길동 씨는 본인이 가진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증여세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홍길동 씨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죠. 홍길동 씨가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장 이전의 단계의 주식이라고 하죠. 지금 현재는 100불의 가치가 있다고 논의 목적상 가정하고 3년 뒤에 상장이 될 건데 그 이상의 가치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역시 논의 목적상 1000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죠.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한번 그림을 살펴보시면요. 그랜토가 있고요. 또 트러스트를 설립해서 베네피셔리에게 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모든 트러스트를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트러스트의 구성 요소로서 그랜토, 설립자이죠. 자산을 옮기는 사람입니다. 트러스트라고 하는 어떤 특수 목적의 회사를 세우고요. 여기에 자산을 옮기고 옮겨진 자산을 불려서 최종적으로는 베네피셔리가 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렛에서는요. 그랜토가 자산을 넣을 때 예컨대 아까 홍길동 씨가요. 100불의 자산을 넣고 나서 이에 대한 대가로서 어뉴이티의 형태로 3년 동안 이 트러스트 피리어드가 될 텐데요. 3년 동안 투자된 자산에 그 해당되는 가치만큼을 돌려받게 됩니다. 예컨대 매년 30불, 30불, 40불 이런 식으로 돌려받는 그런 구조를 말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적정 이자가 추가되어서 지급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여기서는 IRS의 7,520조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랜토가 보내는, 홍길동 씨가 보내는 100불이라고 하는 자산은 트러스트에 증여하는 게 아니라 매매하는 거죠. 팔고 이후에 그만큼의 매도가에 대해서 인스톨먼트, 어뉴이티의 형태로 받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옮겨진 자산이 늘어나고 그 자산은 최종적으로 베네피셔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목적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길동 씨가 가진 자산 100불짜리 1000불로 될 것으로 보이는 이 100불짜리 주식을 증여하는 데 있어서 증여상속세를 절감하는 겁니다. 방식은요. 취소 불능 트러스트입니다. 이걸 세워서 높은 시가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이전에 어떤 스타트업 주식 또는 높은 그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 등이 해당이 될 텐데요. 이걸 옮기는 건데요. 여기서 그냥 옮기는 게 아니라 판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그랜토어는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의 형태로 현금을 지급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주지해야 되는 사안은 그랜토어 트러스트입니다. 이건 물론 전문적인 용어이다 보니 컨셉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트러스트로 옮겨진 자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있겠죠. 소득세가 있을 텐데 이걸 그랜토어가 납부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요. 추가의 증여세를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결과는 뭐냐면요. 홍길동 씨는요. 증여세 없이 1000불 가치, 3년 뒤에 1000불이 되는, 지금은 100불이지만 1000불 가치에 해당되는 그 자산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홍길동 씨가 그랜토로서 납부해 줌으로써 추가의 증여세 혜택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표를 보시면은요, 세 가지 상황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 안 하고, 물론 말하자면 3년 뒤에 나중에 증여하는 그런 상황을 예를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당장 그냥 outright transfer, outright gifting일 텐데요, 바로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grat을 통해서 증여하는 게 되겠죠. 각각을 한번 보면은요, 증여하는 지금 시점에서 놓고 보면요, 첫 번째 3년 뒤에 증여하는 그런 옵션에서는요, 당연히 지금 증여를 하지 않으니까 증여세 발생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즉시 지금 증여하는 경우에는 100불짜리 자산을 증여하는 거니까 이에 대해 40불만큼의 증여세가 발생하겠죠. 지금 예에서는요, 증여세를 모두 세 가지 경우 모두 40%가 적용이 되고 소득세도 40%가 발생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증여 시점의 그레트의 경우는요, 역시 증여가 아니라 매매의 형태로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 발생하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이요, 3년 뒤에 만기가 되는 시점이죠. 주식이 상장되는 거고 트러스트의 텀을, 기간을 3년으로 봤다라는 건데, 이때 3년 뒤에 그냥 증여하는 구조를 놓고 보면 1000불짜리 자산이 됐잖아요. 그럼 그때 증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세는 40%, 400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즉시 증여, 첫 해에 바로 증여했던 경우라면 당연히 이미 오너십이 옮겨진 거기 때문에 3년 뒤에 만기 시에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하는 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레트의 경우도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하는 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발생하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득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주식이 최종적으로는 매각이 되는 걸 가정해야겠죠. 1000불이 되고 나서 이걸 매각했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이 매각에 대해서 매각 차익에 대해 과세가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3년 뒤에 증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소득세를 그랜토가 대신 납부해 주는 그런 효과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에서의 추가 혜택은 없습니다. 그리고 즉시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즉시 증여하는 것은 내가 이미 내 자식들에게 증여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증여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도 당연히 아이들이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내가 내줌으로써 그 세금만큼 추가 증여해주는 그런 효과는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렛을 놓고 보면 트러스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그랜토가 대신 내줄 수 있고, 또 대신 내게 되는 소득세는 증여로 인정받지 않는다,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예를 들어 내가 1000불이 됐을 때 그 자산을 매각해서 발생하는 어떤 소득이 있겠죠. 그걸 원가를 100불이었다라고 하면 900불에 대해서 세금을 낼 텐데, 세금을 40%라고 했으니까 360불을 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홍길동 씨가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트러스트 자체에 남게 되는 자산은 그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세금을 대신 내주니까 그만큼 줄어드는 자산이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마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렇다면 그 360불의 증여세 절감 효과라는 것은 이 360 곱하기 또 40%를 하면 144불만큼의 추가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결국 이걸 세 가지 경우를 전체적으로 비교한다면 지금 증여하지 않고 3년 뒤에 증여하는 그런 경우에는 발생하는 세금이 마이너스 400불, 그러니까 400불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증여했을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이 40불이 되는 거고요. 이에 반해 그렛을 통해서 증여를 진행했을 때에는 증여세 발생하는 건 없고 거기에 추가로 플러스 효과, 혜택으로서 144불의 혜택이 놓인다는 거죠. 그러니 가장 안 좋은 것 대비로는 544불만큼의 더 큰 혜택이 있는 거고, 즉시 증여하는 거에 비해서는 184불만큼의 혜택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겠죠. 결론입니다. 첫째, 내가 지금 증여할 대상 자산이 있는데, 그리고 둘째, 그 자산이 부동산 또는 상장 이전의 스타트업 주식과 같은 높은 시가상승이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자산이라면 그렛을 활용함으로써 증여 상속세 면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 해당되는 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트러스트 플래닝을 진행하라가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 나온 이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북이라고 하죠. 증세안에 따르면 증여와 관련해서 부과되는 세금 부담이 현행법보다 현저히 높아지는 내용이고요. 따라서 이게 물론 의회 협의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다소 수정된다 하더라도 통과될 경우는요, 빠르면 2021년, 늦어도 2022년도의 거래에서부터는 현실화될 것이므로 그 이전에 서둘러서 플래닝을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텍스 플래닝 아이디어에 대한 영상 준비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놓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